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고르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방위산업과 에너지 협력을 위한 여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인 항공기 공동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의 무인기 제조업체 바이카르 마키나와 인도네시아 방산업체는 협력하여 최대 60대의 중고도 장기체곡 무인 항공기와 9대의 고고도 장기체곡 무인 항공기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는 기술 이전과 훈련을 담당하며 인도네시아는 생산 인프라 구축과 규제 승인 과정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무인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자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됩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배터리 기술 개발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지열 발전과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기본 기간은 5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스텔스 구축함 2척 건조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업체와 튀르키예 TAIS 조선소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군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해당 군함은 최신 대공 대함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춰 인도네시아 해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방산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인도네시아의 미래산업 발전과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2023년 기준 약 2천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이 지역은 탈중국 현상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연관된 공급망까지 추적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아세안 국가들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11월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1,1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며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거나 예고한 만큼 베트남 역시 조만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보잉 항공기 구매 확대, 액화천 연가스 수입 증대, 미국산 군사 장비 및 반도체 구매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54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에탄 100만 톤 추가 수입, 사료용 콩가루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 장관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를 논의 중이며 태국 재계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트럼프 2.0 정책 긴급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입장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 100억 달러 수준으로 아세안 내 다른 국가들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브릭스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브릭스 가입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의 무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나르 이브라힘 총리는 미국 관세 조치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비하며 각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아세안 경제의 방향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 예산을 조정하면서 프로젝트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누산타라 사업은 예산 축소로 인해 속도가 조절될 전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 핵심 공약을 위해 306조 루피아 규모의 예산을 재조정하며 누산타라 개발 예산은 조코위 정부의 75조 루피아에서 48조 루피아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관련 고위 인사가 사임하면서 사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8.1조 루피아 추가 예산을 승인, 2025년 총 예산을 14조 루피아로 증액하며 입법부와 사법부 건물 건설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코위 정부처럼 빠르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2029년 대선을 앞두고 도코이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수도 프로젝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2월 24일에 다난타라 인도네시아 출범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난타라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의 투자 지주 회사로 9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예정이며 초기 자본금은 200억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인도네시아 투자청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연자원과 국유자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자원산업, 식량 생산 등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며 연 8%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는 개별 프로젝트당 수십억 달러 규모의 15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난타라 출범은 지난 2월 4일 국회가 국영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난타라는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슈퍼 지주 회사이자 국가투자기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싱가포르 테마생 모델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며 국영기업의 배당금과 투자 수익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난타라가 국영기업부와의 이중관리 체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난타라의 출범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즈바이오가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와 만나 의료기기 현지 생산 확대, 기술 협력 및 의료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유현승 치즈바이오 대표와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치즈바이오는 인도네시아 내 의료기기 제조 공장 설립 및 현지 자원을 활용한 생산 확대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생산 기준 정책을 충족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의 현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치즈바이오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현지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발리의 카데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의료진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부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유현승 대표는 의료기기 현지 생산은 단순한 공장 설립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의 자립과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과 기술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치즈바이오의 협력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고속철도사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2023년 10월 17일 개통 이후 2025년 2월 6일까지 누적 승객 수 78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약 54만 명이 이용했으며 지난 1월 27일에는 하루 최다 승객 수인 24,350명을 기록했습니다. 평일 평균 승객 수는 16,000에서 18,000명, 주말에는 18,000에서 2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CIC는 승객 증가에 대응하여 2월 1일부터 하루 운행 횟수를 62편으로 늘리고 운행 간격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서부 자바주 카라왕역에 정차를 시작하여 상하행선 모두 매시간 해당 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반둥 고속철도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로 총 길이 142km를 최고 시속 350km로 주파하며 자카르타와 반둥 간 이동 시간을 약 4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초 예상보다 4년 늦게 개통되었고 총 공사비는 초기 예산보다 약 30% 증가한 72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KCIC 관계자는 정기 이용객의 증가 추세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동 빈도가 높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